챔피언스리그 16강 조기 확정한 나폴리 평점 1위는 두목님 스팔레티 감독이지만 김민재 선수 역시 등대, 보험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 통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간밤에 열린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13일이었죠? 이탈리아 나폴리에 위치한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챔피언스리그 A조 4차전이 열렸는데 나폴리가 아약스를 4대2로 격파했어요. 그러면서 나폴리는 조별리그 4경기 모두 3골 이상 넣고 승리하는 4연속 대승을 거두면서 4전 전승으로 재빨리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6강 진출은 확정이고 조 1위도 매우 유력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김민재 선수는 붙박이 파트너였던 아미르 라흐마니 센터백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라흐마니의 자리로 이동했어요. 센터백 2명 중에서 라흐마니가 오른쪽, 김민재가 왼쪽에 서는 게 그동안 보통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왼발잡이 센터백인 주앙 제주스가 대체자로 들어왔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원래 오른발잡이고 전북에서나 대표팀에서나 오른쪽에서 많이 뛰었으니까 어색할 건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나폴리 동료들과 오른쪽에서 처음 맞추는 합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세부 기록 보면요. 패스 성공률이 88%였고요. 공중볼 획득 2회. 다만 이제 경합 성공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걷어내기 6회, 가로채기 1회, 파울은 없는 그런 수비를 해냈고요. 수비 파트너였던 제주스 선수가 파울만 한 게 아니고 그 파울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해버리면서 페널티킥을 내준 것과 비교한다면 김민재 선수의 수비는 매우 깔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김민재 선수는 개인 기록만 제주스랑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역할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고 또 팀 내 비중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제주스 선수가 원래 김민재가 하던 자리에 가 있다 보니까 전진 수비, 전진 압박 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김민재가 해왔던 굉장히 큰 부담을 자기도 소화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술적으로 대동소이한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이 자리에 주전급으로 뛰었던 게 제주스이기 때문에 소화에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스팔레티 감독도 그렇게 생각하고 레오 웨스티고르가 아닌 제주스를 선발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그동안 감당해온 굉장히 큰 부담, 공수 양면에서의 큰 부담, 넓은 활동 범위 등을 제주스가 다 감당하지 못하면서 여러 번 구멍이 났고요. 제주스가 엉뚱한 데 가서 수비를 하다가 김민재가 그 뒤를 많이 커버해야 하는 장면도 많이 있었고 또 제주스 아예 없이 김민재 혼자서 상대 공격수랑 이제 1대1이다 심지어는 1대2로 마크를 해야 되는 장면도 가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에게 부하가 많이 걸린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김민재가 이걸 이겨내고 물론 팀이 2실점을 하긴 했지만 결국 대승에 일조를 했다는 점은 역시나 김민재 선수의 뛰어난 기량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평점을 보죠. 현재 평점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보통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죠. 여기는 평점만 달랑 나눴는데 김민재 선수가 높진 않아요. 오히려 팀 내 하위권입니다. 김민재와 제주스 등의 센터백 두오를 비롯해서 몇 명이 6점을 받았어요. 6점. 6점이면 물론 준수한 점수입니다. 5.5, 5, 4.5 이렇게 내려가야 낮은 점수고 6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하지만 이날 나폴리가 대승을 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은 다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위권인 거예요. 일단 스팔레티 감독이 8점. 이 앞 쭉 보시면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계속 팀 내 1위이거나 2위이거나 이렇습니다. 아마 이번 경기에서의 접근법도 좋았지만 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폴리 사상 처음으로 사전 전승으로 조기 통과하게 해준 감독의 지도력, 이 팀의 상승세 자체를 굉장히 높이 사서 스팔레티 감독을 좀 칭송하는 차원에서 저고점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스팔레티가 8점이었고요. 7.5에 앙기사와 로사노. 앙기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실 다른 매체들과는 좀 평이 갈립니다. 로사노도 한 골 넣긴 했지만 좀 평이 갈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로렌조, 올리베라, 로버트카, 라스파도리, 크바라첼리, 은돈벨레, 오시멘 등이 7점이에요. 은돈벨레가 김민재보다 좀 많이 높은 7이라는 게 눈에 띄네요. 자, 다음 메이저지 중에 하나인 그 핑크페이퍼, 분홍색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입니다. 여기서는 김민재에게 6.5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탈리아 매체에서 센터백이 6.5라면 공격 포인트 없는 선수가 6.5라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짜기 때문에 평균이 6.5 정도 되면은 리그 상위권인 그런 평점이에요. 잘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재에 대한 평가, 총평을 보죠. 자, 원래 오른발잡이지만 나폴리에서 수비수 중 우중간에 서는 건 처음이었다. 맞죠? 언제나처럼 나폴리의 보험이었고 특히 공중볼 경합할 때 그랬다. 김민재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탈리아식의 또 화려한 비유법 중에 하나 나왔네요. 김민재는 보험이다. 멋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비가 다른 멤버들이 좀 불안할 때도 김민재가 커버를 해줄 수 있고 이 선수만큼은 든든하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점을 보면 여기는 크바르츠헬리아가 7.5로 제일 높고요. 스팔레티 감독을 비롯한 다른 승리에 기여한 선수들이 7에 쭉 있고 6.5에는 김민재, 안기사, 은돈벨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스는 6이었어요. 이게 제 관점이랑 비슷하죠. 이제 제 관점이랑 비슷한 평점을 매긴 매체의 기준은 김민재보다 제주스가 낮아야 된다. 이 두 선수의 경기력에 차이가 있다인데 보시면 둘이 똑같은 매체도 있고 제주스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매체 관점에 따라서는 이건 관점의 차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랑 다른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리에레 델라 세라로 가겠습니다.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김민재에게 좀 더 높은 점수 7점을 줬어요. 김민재에 대한 평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는 언제나 막을 수 있는 곳에 가 있었다. 뭐 이건 좋은 평가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스가 엉뚱한 데 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뭐 롱볼이 분명히 나폴리 진영으로 떨어지는데 아무 의미 없이 중원으로 전진했다가 허겁지겁 돌아온다던가 이럴 땐 김민재 혼자 수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김민재만큼은 필요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왼쪽 세트백 자리 그러니까 제주스 자리로 그냥 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제주스가 뭐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김민재가 막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평가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약스가 반격하려 할 때면 늘 김민재가 있었다. 등대지기였다. 등대지기, 라이트하우스 키퍼 등대지기. 또 새로운 또 수식어가 나왔네요. 김민재는 이번 경기에서 나폴리의 보험, 나폴리의 등대지기였다. 멋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에레 델라세라가 조금 평점이 김민재에게 후하게 준 거는 전반적으로 후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스팔레티 8점, 크바르츠헬리아 7.5, 김민재,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로사노, 라스파도리가 7입니다. 김민재, 로보트카는 후방에서 이제 버텨준 선수들이고 지엘린스키, 로사노, 라스파도리는 득점에 관여한 선수들이죠. 골을 넣은 선수와 같은 평점을 받는 센터백이 있다? 그게 김민재입니다. 그 밑에 뭐 6.5에 쭉 있고요. 제주스는 6이에요. 김민재랑 1점 차이가 나네요. 저랑 상당히 비슷한 관점의 매체가 코리에레 델라세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매체죠. 김민재에게 6.5 역시나 좋은 점수를 줬어요. 이렇게 말을 했네요. 따라붙어야 하는 궤적마다 잘 따라붙었다. 나폴리의 시즌 초반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몇 명 중 하나. 대체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새로운 또 수식어가 나왔어요. 이탈리아 매체들의 평은 이렇게 각 매체마다 다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탈리아 남성들이 이탈리아 여성들에게 뭐 칭송할 때 되게 다양한 표현을 화려하게 쓰는 걸로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이탈리아 기자들도 이 선수가 잘하면 다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다 다른 표현으로 잘한다는 말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굴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볼 때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잉글랜드였으면 예전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 특히 비지,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라는 뜻으로 비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똑같이 7 이렇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고 똑같이 잘한 선수에게도 현란한 수법이 나오는 게 이탈리아입니다. 따라붙어야 궤적마다 잘 따라붙었다는 말은 위에서 코리에레 델라세라가 얘기했던 막을 수 있는 곳에 늘 가 있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김민재의 위치 선정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스포르트는 스팔레티한테 무려 9점을 줬어요. 9점. 홈에서 아약스를 4대2로 잡았는데 9점. 뭐 솔직히 홈에서 아약스 4대2로 잡았다. 그동안 나폴리의 흐름을 볼 때 이 경기 자체가 엄청난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그걸 본다면 역시나 이 4연승 자체에 높은 평가를 해서 스팔레티 감독을 칭송하는 평점이 아닌가 싶고요. 선수 중에서는 뭐 이날 압도적인 어떤 개인 돌파력 보여줬던 크바르츠헬리아가 7.5, 그 밑에 7, 6.5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김민재와 제주스가 똑같이 6.5라는 게 저랑 생각이 좀 다르네요. 다음 칼초 메르카토. 이적 시장에서 주로 활약하는 매체지만 경기도 다 챙겨보고 다 기사를 써주는 이탈리아 매체 칼초 메르카토를 보겠습니다. 김민재에게 역시 준수한 점수인 6.5가 나왔어요. 왼쪽에서 더 낮지만 불 속에서 밤을 꺼내야 할 때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타이밍이 정확했다. 이게 아마 이탈리아식 표현법인 것 같아요. 불 속에서 밤을 꺼내야 할 때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플레이, 무서운 플레이를 할 때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단호하게 해내는 것이 좋았다.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김민재의 판단 속도, 결단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 뭐 피지컬, 뭐 기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판단 속도와 남보다 이제 0.1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크바르츠헬리아가 8점이고요. 그 밑에 7.5를 받은 사람들이 로브트카, 지엘린스키, 스팔레티 감독 등이 있고 7에 디로렌조, 로사노, 라스파들이 오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6.5에 김민재, 제주스, 안기사, 은돈벨레. 또 제주스랑 김민재랑 같네. 저랑 좀 생각이 다르네요. 그 밑에 6에 메레트, 올리베라, 폴리타노, 엘마스가 있는데 폴리타노와 엘마스는 이제 나중에 교체 들어와서 짧은 시간 동안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올리베라는 약간 의외일 수 있네요. 올리베라가 저평가를 받을 만한 게 있었나?
그 크바라첼리아랑 호흡 맞추면서 왼쪽 공격을 같이 잘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매체들은 김민재보다 높이 준 곳들도 있는데 여기는 좀 관점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 다음 칼추나폴리 24 지역지도 하나 봐야겠죠? 나폴리 지역지인 칼추나폴리 24를 보겠습니다. 뭐 지역에 좀 작은 매체라서 메이저는 아니지만 나폴리 소식을 충실하게 전해주고 나폴리 경기를 다 팔로우하고 또 시즌 초반에 나폴리 훈련도 여기만 계속 취재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인용했던 매체죠. 근데 여기는 김민재 약간 짜요 6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가 중에서는 이제 다 옮기진 않았는데 전반전 도중에 아약스의 득점 기회를 내줬다. 그러니까 실점할 뻔했다라는 점을 좀 꼬집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뭐 개인적으로 혼자의 잘못 때문에 뭐 실점 위기를 내준 적은 없었는데 김민재 선수의 패스 미스가 동료에게 가지 않고 상대의 압박이 인터셉트에 끊기면서 좀 큰일이 날 뻔하긴 했어요. 그 상황이 슛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밖에 이제 아약스의 슛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적절히 대처를 못했다라는 좀 평가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게 실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약스의 두 골은 모두 후반전 나왔기 때문에 칼투나폴리 24가 말하는 전반전이랑은 좀 다른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에게 6점을 준 건 여기는 전반적인 평점이 다 이탈리아 매체 중에서도 특히 짜기 때문이에요. 4대2로 이긴 경기인데 팀 내 최고점이 7이에요. 7. 이건 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짜다고 할 수 있죠. 7에 뭐 디로렌조, 로버트카, 로사노, 라스파도리, 크바라첼리아 등이 있고 여기 심지어 스팔레티 감독도 6.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김민재와 제주스가 6에 있습니다. 제가 굳이 소개하진 않았지만 뭐 상대팀 아약스에는 우리가 토트넘 출신으로 굉장히 친숙한 손흥민의 후보였던 베르베인 선수가 있거든요. 베르베인은 여러 매체에서 아약스 측에서는 그나마 제일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해준 아약스 베스트 선수로 꼽혔습니다. 페널티킥을 하나 넣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은돈벨레가 김민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은돈벨레 선수가 이제 교체로 들어와서 열심히 해줬고요. 그 다음에 팀의 페널티킥 득점을 얻어내는 묘한 플레이를 하나 했어요. 이것도 은돈벨레가 일부러 한 건지 뭐 실수인지 헷갈릴 정도로 결묘한 플레이가 됐는데 땅볼 패스를 은돈벨레가 분명히 퍼스트 터치가 잘 안 돼서 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튄 것을 셀프 발리슛으로 찬 것이 상대 선수의 손에 맞으면서 오히려 페널티킥을 얻어냈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다보신 거지 은돈벨레님? 은돈벨레님의 큰 그림 우리 같은 범인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은돈벨레 열심히 해줬고요. 이제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경기했고 커버해야 할 범위가 넓었다는 게 현재 매체들의 평가도 드러나 있죠. 라흐마니가 복귀하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두 달이라면 카타르 월드컵 열리는 12월까지 아예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는 앞으로도 수비 부담을 크게 안고 진짜 뭐 져도 되는 경기만 아니면 김민재가 거의 꼭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파트너 주앙 제주스보다는 아마 스팔레티 감독이 레오 웨스티고르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거나 다른 방안을 생각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혼자 힘으로 수비를 지탱해야 했던 상황이 굉장히 많았던 김민재, 그 부담을 이겨내면서 팀의 대승에 기여했고요. 뭐 등대, 보험,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이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 즐겁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 팔로우하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올리였습니다.